오늘 인물 중국사는 춘추 전국시대 최초의 패자로 행동한 정나라 3대 국군 장공입니다. 장공은 정나라의 3대 군주이자 춘추호패의 첫 번째 패자인 정무공의 아들이자 공숙단의 형이며 정소공, 정여공, 공자미, 공자영의 아버지입니다. 정무공의 위세는 후세의 5명의 패자들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중국사에서 최초로 패자로 행동한 인물이며 춘추 시대의 포문을 열어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인입니다. 장공은 정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끈 군주로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 아니라 천자를 대신해 제후의 회맹을 주재하고 이를 통해 천하의 패권을 쥔다는 춘추 시대의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춘추호패에 꼽히지는 못하지만 그들보다 한 발 앞서 패권에 다가선 인물로 진정으로 춘추 시대 패자들의 시대를 개막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숙단의 난 노나라 은공 원년 주나라의 제후국 정나라 군주 무공이 신나라에서 강씨 부인을 얻었는데 이름이 무강으로 이들은 장공과 공숙단이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강은 큰아들 장공을 낳을 때 비몽사몽 간의 순산이 아닌 거꾸로 출산을 하여 고생을 해서 이름을 오생으로 지었고 난산으로 인해 강씨 부인은 큰아들 오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녀는 편애한 둘째 아들 공숙단을 세자로 세우려고 남편인 군주 무공에게 자주 청했지만 무공이 허락하지 않아서 큰아들 장공이 정나라의 군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둘째 아들 공숙단을 제읍에 봉할 것을 요청하자 큰아들 장공이 말했습니다. 제읍은 험한 땅이라 주나라의 관숙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읍을 요청하시면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시 경성을 요청하니 동생 공숙단을 그곳에서 살게 하고 경성대숙이라 칭했는데 정나라 제중이 말했습니다. 도성의 크기가 107을 넘으면 국가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왕들의 제도에 의하면 대도는 수도의 3분의 1, 중도는 수도의 5분의 1, 서도는 수도의 9분의 1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하의 아우에게 준 경성은 그러한 제도를 따르지 않고 매우 큽니다. 전하께서는 장차 이 동생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강씨가 저렇게 원하니 피할 길이 없다. 모후 강씨는 어찌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가 차츰 뻗어나면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댕댕이 덩굴 풀이 뻗어나면 제거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군주의 총애를 받는 아우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불의를 많이 행하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니 아직 기다려보자. 그 후 정나라 군주의 아우인 경성대숙 공숙단이 서쪽 변경과 북쪽 변경에 명령하기를 형의 정나라만이 아니고 공숙단 자기도 섬기라고 하자 왕자여가 군주에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두 군주를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장차 어찌하시겠습니까? 전하의 동생으로 경성을 다스리는 대숙에게 이 정나라를 주시겠다면 저는 그 분을 섬긴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를 동생에게 줄 수 없다면 반드시 그를 제거하여 민심을 안정시키십시오. 걱정 마라, 괜찮다. 장차 저절로 재앙이 다다를 것이다. 경성대숙 공숙단이 또 양쪽에 속해 있는 땅을 자기 읍으로 통합하고 정나라의 수도 늠년에 영향이 미치자 왕자여가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장차 더 방치하여 많은 백성을 얻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신하로서 의를 지키지 않고 동생으로서 오해를 못하니 머지않은 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장공은 공숙단이 형의 나라 정나라를 습격하기로 하고 모친 강 부인이 성문을 열고 길을 트기로 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제 정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장공은 왕자여에게 명하여 병력과 전차 200대를 동원하여 경성을 공격했는데 경성 성민들은 대숙 공숙단을 배반했고 공숙단은 언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장공의 군대가 언 땅을 공격하니 다시 공 땅으로 도망갔는데 공자는 춘추 경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나라 군주 장공을 백작 등급의 군주로 폄하하여 정백이 극단 의원, 즉 언 지방에서 자기 동생 공숙단을 이겼다. 어머니 무강과의 화해? 정장공은 내전의 또 다른 원흉이자 자식들끼리 상잔하도록 조장한 비정한 어머니 무강을 영땅에 유폐합니다. 그리고 생모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 그녀에게 분노해서 황천에 가기 전에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자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였기에 이내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을 후회하는데
명색이 군주로서 입 밖에 내놓은 말을 가볍게 물릴 수도 없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나라의 하급 관리로 영고숙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표심이 깊고 충성스러워 주군인 정장공의 고충을 덜고 그가 효를 행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고숙은 정장공을 찾아가 올빼미 고기를 진상하며 말했습니다. 올빼미는 어려서는 어미 젖을 먹고 자라지만 커서는 어미를 쪼아대는 불효한 새라 사람들이 잡아먹습니다. 정장공은 영고숙의 의도를 깨달았지만 그저 묵묵부답이었고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던지라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염소를 찐 요리가 나왔는데 영고숙은 이를 먹지 않고 맛있는 부위만 골라 따로 덜어두었습니다. 장공이 왜 먹지 않는지 이유를 묻자 집안이 가난해서 평소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참에 가져가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효성에 감동한 장공은 나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어도 맹세 때문에 만날 수조차 없네라고 탄식했고 영고숙이 맹세에 허점을 찔러 황천에서 모자가 상봉할 계책을 줍니다. 땅을 파서 샘물이 솟아나오면 곧 황천이니 그곳에 방을 만들고 태부인을 모시라는 것으로 그 말대로 정장공은 인공적으로 만든 황천에서 어머니 무간과 만나 화해를 합니다. 장공이 굴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다. 큰 굴 속에서 모친을 뵈니 즐거움에 날아갈 것 같구나. 강씨가 굴에서 나와 노래를 불러 화답했다. 아들을 만나고 굴 밖으로 나오니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어 두 모자는 지난 날로 되돌아갔다. 주한왕과의 갈등. 정장공의 아버지 정무공은 주나라의 재상으로 성실히 맡은 바를 다했으나 아버지의 직위를 세습한 정장공은 의무는 등한시한 채 미세를 이용해 정나라의 국력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천자의 중신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을 정벌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주나라의 병사를 지원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장공은 병사 지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정나라의 강대함의 위기감을 느낀 주평왕은 신하 객공 기보에게 몰래 정장공이 갖고 있던 권한의 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정장공의 귀에 들어갔고 정장공이 분노하자 당황한 주평왕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아들 왕자 홀을 정장공의 세자 홀과 인질로 교환합니다. 정장공 24년 주평왕의 뒤를 이어 장손인 주환왕이 천자로 즉위하는데 할아버지와 숙부의 일로 정장공에게 불만이 있던 이 젊은 군주는 정말로 정장공의 권력을 객공에게 나눠줍니다. 이에 정장공은 실력 행사로 병사들을 보내 주나라 땅의 곡식을 훔쳐가 신하가 주군의 재물을 훔치는 막장 상황에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악화됩니다. 한편 송나라에서는 송상공이 즉위하는데 성군인 송목공의 아들 공자빙이 정나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송상공의 아버지 송성공은 유조를 남길 당시 세자였던 송상공이 어렸던 탓에 대신 자신의 아우 화에게 군의를 잇게 했습니다. 그 아우가 송목공으로 송목공은 자기를 믿어준 형에게 고마움을 느껴 아들인 공자빙 대신 송성공의 아들인 조카 송상공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용렬한 송상공은 자신이 군위에 오르긴 했으나 성군 아들의 존재에 부담을 느껴 공자빙을 죽이려 했고 이에 공자빙은 위협을 피하고자 국외로 달아난 것입니다. 정장공 25년 위나라 선대 군주인 위장공의 서자 주우가 당시 위나라의 망명에 있던 공숙 땅과 결탁해 형 위환공을 죽이고 군위를 찬탈합니다. 주우는 공숙단의 협력에 대한 보답으로 정나라로 망명간 공자빙을 제거할 국리를 하던 송나라에 위나라와 친밀한 관계였던 진나라, 채나라까지 끌어들여 정나라를 칩니다. 또한 노나라에도 원군을 요청하는데 군주인 노은공은 거절했으나 대보 의보가 멋대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 무려 5나라의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이들은 정군을 패퇴시키고 수도 신성을 일시적으로 포위했으며 일대의 작물들을 약탈했으나 진정으로 원하던 바를 이루진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태의 주동자였던 주우는 위나라의 충신 섭작의 계책으로 살해되고 정장공은 이후 주나라의 도움을 받아 위나라와 송나라에게 보복을 하고 위나라와 송나라도 맞대응을 합니다. 정장공이 송나라를 치자 송나라는 이전에 정나라를 공격할 때 함께했던 노나라의 구원을 청하지만 원래 관여할 생각이 없었던 노은공은 이를 거절하고 이에 정장공은 노나라와 우호를 꾀합니다. 이런 행동이 성과가 있어 침공에 가담하였던 진나라를 노나라와 손잡고 공격해 대승을 거두고 정장공은 세자 호를 진안공의 딸과 혼인시켜 진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장공 30년 송상공이 조정의 결례를 범하자 정장공은 좌경사로서 천자 주환왕의 명을 받들어 송나라를 치게 됩니다. 노나라와 제나라도 이에 호응하여 송나라를 칠 논의를 했고 정장공은 채나라, 위나라, 성나라에도 왕명을 따라
송나라를 칠 것을 요구합니다. 정장공 31년 정장공은 제2공, 노은공과 송나라를 공격했고 이를 통해 얻은 고, 방 두 지역을 자신들 중 가장 자기가 높은 노은공에게 양보합니다. 한편 제나라, 위나라, 청나라는 왕명을 따르지 않았는데 위나라는 오히려 송나라와 손잡고 정나라 본국을 치는 동시에 일부 병력은 채나라의 군대와 함께 정나라의 동맹인 대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정장공은 직접 대나라로 가서 적을 격퇴하였고 다시 송나라를 쳤으며 겨울에는 제나라와 힘을 합쳐 소집에 불응한 성나라를 쳤고 정장공 32년 제2공, 노은공과 허나라를 쳤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자 정장공은 맹렬하게 허나라의 국성을 공격했는데 용맹한 영고숙이 가장 먼저 성벽에 올랐으나 이를 시기한 공손아리 활을 쏘았고 영고숙은 화살을 맞아 성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에 고 허나라의 국성은 함락되었고 군주인 허장공은 위나라로 달아났는데 허장공을 대신해 그 동생 허숙이 항복을 했습니다. 정장공은 제2공과 노은공이 허나라를 그에게 양보하였음에도 이미 허나라가 왕명에 승복해 가질 수 없다며 허나라를 둘러 쪼개 동쪽은 허숙에게 서쪽은 정나라 대부 공손 회객에 맡깁니다. 정나라와 식나라 간의 언어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분을 참지 못한 식나라가 먼저 정나라에 쳐들어갔으나 대패를 합니다. 강국인 정나라에 비해 식나라는 국력이면 국력, 위상이면 위상 모두 하나같이 보잘것없었는데 자신과 상대방의 힘을 제대로 견주어 보지도 않고 덤빈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자기 역량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부자양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장공 33년 주한왕의 영토 갈취에 분노한 정장공은 앞서 4년 전 노나라와 논의했던 팽흑과 허전의 교환을 이행합니다. 정장공 35년 부경이 제나라를 쳤는데 제나라는 정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정장공은 아들인 세자홀에게 구원군을 이끌게 했습니다. 세자홀은 있는 힘을 다해 용감히 싸웠고 정군과 제군은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적을 격퇴하는데 크게 기뻐한 제2공이 보답으로 세자홀을 사위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자홀은 제나라는 크고 정나라는 작으니 격이 맞지 않다고 사양하는데 함께 출정했던 제중이 거듭 받아들일 것을 권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아 정나라와 제나라의 우호에 금이 가게 됩니다. 정장공 37년 더 이상 정장공을 용납할 수 없던 주한왕이 주나라, 거기에 더해 채나라, 위나라, 진나라 병사들까지 이끌고 직접 정나라를 칩니다. 그러나 백전노장 정장공은 이를 막아냈고 심지어 정나라 대부 축담이 주한왕의 어깨에 화살을 쏴 맞춰 천자가 부상을 당해 사기가 떨어진 주한왕의 군대는 결국 패했습니다. 정장공은 승리에 기뻤으나 정말 천자를 해했다간 그 화를 감당할 수 없어 주나라의 제중을 보내 부득이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음을 사죄하고 주한왕에게 공격을 가한 축담을 파면합니다. 공을 세우고도 벌을 받은 축담은 화병으로 죽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주한왕은 어쩔 수 없이 정장공의 사과를 받아들이는데 이 일로 천자의 위신은 실추될 대로 실추되고 맙니다. 최후와 후의 일담. 정장공 44년 제나라, 위나라와 회맹했고 그해 정장공은 죽었고 세자 홀이 즉위해 정소공이 되었는데 문제는 정장공에게는 야심 있는 아들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중 송장공의 지원을 등에 업은 공자 돌에 의해 정소공은 곧 폐위되고 마는데 정소공을 몰아낸 공자 돌이 스스로 군위에 오르니 정려공입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쫓겨났고 정소공이 복위하지만 정소공은 환궁한 지 1년여 만에 사이가 좋지 않던 권신 고거미에게 살해당합니다. 이에 고거미와 친하던 공자 미가 군주로 추대되지만 패권을 노리던 제한공이 회맹을 빌미로 그를 초대하고는 주군을 시해한 죄인을 벌한다는 명분으로 죽여버립니다. 그 뒤를 공자 영이 이으나 그 역시 신하의 손에 제거당하는데 결국 내부는 정려공이 복위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정나라는 쇠약해집니다. 정려공 사후 그의 아들이자 정장공의 손자인 첩이 정문공으로 즉위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으나 이때는 이미 초나라와 제나라, 진나라 등이 강력해진 뒤였습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춘추 전국시대 최초의 패자로 행동한 정나라 3대 국군 장공이었습니다.